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전산회계 2급 101회 실무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립 교육용 프로그램의 101회 회계 2급 기출문제 설치된 상태로 강의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1회 2급 기출 문제는 회사 이름이 우성상사고요. 우리 회사는 문구와 뭐를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타이틀 확인하셨다면 1번 문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랍니다. 관련된 내용 수정해 보도록 하시죠. 자, 프로그램 회사 등록 메뉴 가실 거고요.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 우성상사 찾으셨다면 개인기업이고 회사 코드 확인하셨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보시죠. 21021-98692 잘못된 거 없으시죠? 과세 유형이 간이과세로 나오는데 우리 회사는 일반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 유형을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수정을 하셨고요. 다음 대표자명이 손희정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자 등록 중에 보면 손희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손우성이죠. 대표자명 수정했습니다. 자, 주소 이상 없으시고요. 업태가 서비스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제 사업자 등록 중에 업태가 서비스가 아니라 도소매라고 되어 있네요. 종목은 문구 및 자파, 개업연도를 2011년 3월 9일 그리고 관할세무서 홍성세무서 이상 없습니다. 저희 문제 1번 저희 수정했는데요. 지금 수정한 내용이 확인해 보시면 과세 유형 일반 과세자로 수정했고요. 그리고 대표서 성명 고쳤고 업태 수정까지 완료하셨죠. 자, 문제 2번 넘어가 보시죠. 문제 2번 정기분 재무상태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자격시험에 재무상태표 수정 아니면 손익계산서 수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건 확인해 주시고 정기분 재무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갈 거고요. 우측 아래 대차 차익이 생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현금이 4,300만 원인데 300만 입력되어 있네요. 현금을 4,300으로 수정을 합니다. 사실 시험에 현금은 잘 안 틀리는데 웬일인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당재금 보통예금 이상 없으시고요. 외상매출금이 4천만 원 있으신데 저희 외상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40만 원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입력이 되어 있는데 대손충당금이 빠져있죠. 제일 아래에 빈칸 외상이 108번이니까 외상대손은 109번 금액을 40만 원 입력을 합니다. 받으름과 대손충당금 상품 차량 운반구까지는 이상 없으시고요. 차량 운반구가 6천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만원 입력되어 있는데 120이 아니라 저희 프린터 보시면 시험지 보시면 1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품이 5천만원에 200만원 맞고요. 차량 감가까지 수정하시고 나니 대차 차익이 없어졌네요. 저희 세 문제 수정 완료했습니다. 현금 수정, 외상에 대한 대손충당금,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까지 문제 완료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시죠. 3번 1번 거래처 등록 메뉴입니다. 지금 저희 거래처 등록은 일반 거래처가 아니라 나라카드 문제에서 이미 신용카드 관련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조심하실 건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 신용카드가 나뉘어져 있다. 코드 번호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신용카드시고요. 신용카드 코드 번호를 99811번으로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자, 나라카드 그리고 카드의 유형은 메이카드십니다. 2번. 자, 우측에 카드 번호 입력하시죠. 카드 번호 메이카드 칸 선택하시고요. 1, 000, 2, 000, 3, 000, 4, 000. 중간에 하이펀 다시가 안 들어가네요. 자, 카드 번호 다시 넣을게요. 1000 다시 2000 다시 3000 다시 4000 입력했습니다. 카드 유형은 사업용 카드시죠. 3번. 다른 내용 없으니까 아래쪽은 입력 넘어갑니다. 자, 거래처, 카드 거래처 등록까지 완료했고요. 다음 문제 3번의 2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프로그램상에서 메뉴 여실 거고요.
거래처별 초기월은 늘 부탁드리듯이 상단 불러오기부터 먼저 실행한 상태에서 확인해 주시고 외상매출은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에 유통상사, 브랜치상사, 하위상사 금액 확인해 주시면 유통상사가 900만원 입력되어 있는데 900이 아니라 1000만원이시죠. 그리고 브랜치 상사가 2100만원 입력되어 있는데 21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하위 상사는 1000만원 맞고요. 외상 매입금 선택하고 보시면 다운 상사가 3900 입력되어 있고요. 수남 상사가 빠졌죠. 아래쪽 코드란 선택하시고 F2번 눌러서 거래처 조회하겠습니다. 자, 순암이 아니라 순임이네요. 제가 이제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순임 상사 2000만원. 그리고 입력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반드시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수험생들이 감점이 굉장히 많이 되는 내용인데 입력하고 엔터 안 쳐서 금액을 엔터까지 입력해 주셔야 금액이 반영이 되면서 차익이 없어집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초정보관리 문제 입력 마무리했고요. 문제 4번 전표 입력 문제로 넘어갑니다. 7월 9일이시죠? 영업부에서 사용할 뭘 구입을 했다. 차량의 차변에 차량 운반구 구입하면서 수표 발행했다. 수표 발행은 당좌 예금으로 가겠죠.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당좌 예금으로 전표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주시고요. 1번 문제가 7월 달에 9일 거래입니다. 7월 9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을 했고요. 차량 운반구 금액이 1,500만원. 대변에 이 금액을 당좌 예금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차를 취득하면서 재비용, 취득세나 등록세가 발생했다, 수수료 발생했다, 점도 원가 가산해 주셔야 되죠. 매입 재비용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1번 문제 7월 9일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당좌 예금으로 전표 입력을 했고요. 2번 문제 8월 1일 갈까요? 영업부 사용하는 사무실에 뭘 납입해요? 관리비를 보통예금 이체했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감소하면서 차변에 관리비라고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과거에는 이 건물의 사무실의 관리비를 수수료 계정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계정 과목 자체에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을 따로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사무실이나 창고에 관리비를 납부한다라고 하면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8월의 날짜는 1일이고요. 차변 관리비 계정을 조회해 보시면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이 나오실 텐데 판매 관리비 다시 조회합니다. 자, 건물 관리비 계정이 조회가 되시는데 만약에 시험에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등록되어 있는 걸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물 관리비 계정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면 수선비나 수수료나 이런 계정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건물 관리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대부분 관리비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차변의 건물 관리비 30만원, 대변에 돈을 지급하셔야 되는데 보통예금, 차변의 건물 관리비,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전표 입력했습니다. 3번 문제 8월 4일 우리 회사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현금 납부했다. 대변의 현금이고요. 차변에 본사의 주민세니까 얘를 뭐로 회계 처리하셔야 그렇죠.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셔야죠. 차변의 세금 공과 대변의 현금인데 자, 급여 지급할 때 발생했던 소득세나 주민세라면 직원들에 대한 거라면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쓰셔야 되지만 저희는 우리 회사에 대한 주민세, 세금과 공과시죠.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자, 전표 입력합니다. 날짜는 8월의 4일이고요.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현금으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는 출금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출금이라면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현금은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죠. 차변의 세금과 공과 조회합니다. 판매관리비. 차변의 세금과 공과 금액이 62,500원. 대변은 현금이라는 뜻이죠. 자, 전표 입력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4번으로 갑니다. 회사 대표 손우성 씨에 대한 명함을
디자인 명함에서 제작했다. 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이 현금이고요. 그럼 차변에 명함 제작에 대한 계정 과목을 뭐로 가야 되냐? 뭐다라고요? 도서 인쇄비가 되죠. 명함 인쇄는 도서 인쇄비입니다. 만약에 광고 전단지 같은 걸 인쇄하면 도서 인쇄비보다는 광고 선전비를 쓰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명함 인쇄나 출력물 같은 경우는 도서 인쇄비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에 날짜는 며칠이시다? 12일이고요. 차변에 도서 인쇄비 혹은 대변의 현금이니까 저는 그냥 출금을 입력하겠습니다. 출금에 도서 인쇄비 계정 조회할 거고요. 판매관리비 800번째 도서 인쇄비의 금액은 2만원.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문제 5번 넘어가시죠. 단기 운용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의 발행 주식을 사는데 주식을 1000주. 사실은 저희 100일의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문제고요. 4번 문제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죠.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100주에서 액면 5,000원은 필요 없고요. 이 100주, 2,000주죠. 1000주의 주식을 6,000원에 취득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1000주 곱하기 6,000원으로 처리가 되는데 600만 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면서 수수료가 13만 원을 발생했고 이걸 포함해서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다라고 했죠.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매입 재비용이니까 원가에 뭘 시켜야 돼? 포함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매입 재비용으로 원가에 가산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법칙엔 예외가 있으니까 유일하게 원가 가산하지 않는 게 뭐다? EI,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취득 수수료는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의 수수료 계정을 씁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건요. 이 수수료는 판매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을 쓰셔야죠. 금액이 얼마라고요? 13만 원. 단기 매매 증권은 600만 원이고 수수료가 13만 원이 발생했는데 원가 가산하는 거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표월이 8월에 18일이고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갑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1000주에 6,000원이시죠? 금액은 600만원. 주식 취득할 때는 액면 금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 주를 얼마에 샀는지를 1000주를 6,000원에 600만원 라인 바꿔서 다시 차변에 수수료 계정을 사용하시는데 판매 관리비 800번대 수수료가 아니고요. 영업 외 비용이니까 900번대 수수료 비용 984번의 수수료 비용을 씁니다.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정 과목의 수수료는 대부분 다 800인데 단기 매매 증권만 900번 영업 외 비용 쓰셔야 되고요. 13만원. 라인 바꾸셔서 대변에 돈 지급하셔야죠. 보통 예금 613만원 되십니다. 자, 수수료에 대한 계정 과목의 영업 외 비용 900번이라는 거 조금 더 챙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6번 9월 3일 거래고요. 상품을 뭐 하기로 하고 공급하기로 하고 우리가 공급을 한다라는 말은 매출이시죠. 상품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이 전체 금액이 500만 원일 건데 자, 7월 25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한다. 다시 하면 7월 25일 날 계약금을 받았다라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이다. 라고 하면 계약금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이 먼저 발생할 거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이 될 건데 저희 지금 문제를 보면 전체 금액은 500만 원이고 그 500에 대해서 50만 원을 미리 계약금으로 받았다라는 설명이 지금 거래 명세서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 450은 잔금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하나 짚고 확인하고 가실 거는 만약에 문제상에 계약금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계약금이 문제에 나타나지 않다면 7월 25일 날 계약했다라고 했으니까 7월 25일을 조회하시면 선수금 계정 과목이 나오시죠. 50만원. 이 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외상이다라는 건데 저희 전표 월은 9월의 며칠이시고요. 3월 3일이시고 대변부터 먼저 갈까요? 상품 매출. 저는 상품을 500만원치 팔았다. 상품 매출 500만원. 저는 대변부터 입력을 했지만 입력하는 순서가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차변부터 입력하셔도 전혀 상관없다. 차변
계약금 받았다. 선수금이시죠. 자, 그냥 지나가면 안 되시고 계약금에 대한 거래처, 선수금의 거래처, 수원문구. 계약금을 50만 원을 먼저 받았고요. 나머지 잔액 45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시죠? 역시 거래처는 수원문구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500만 원, 차변의 선수금 50만 원, 외상 매출금 450만 원. 자, 문제에 이미 계약금이 나와 있지만 나와 있지 않다라면 거래일 확인하시고 계약금 조회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7번 문제 넘어갈까요? 본사 영업부 사무실 건물에 유리창을 뭐 한다고요? 교체한다. 그리고 수리비를 카드 결제했다.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이라는 거래처 계정 과목이 거래처 관리하셔야 되고 현대카드죠. 15만 원의 금액이 발생했는데 유리창을 교체하는 이 수리비는 계정 과목을 당연히 뭘 쓰셔야 수선비라는 계정을 쓰셔야 합니다. 자본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은요. 자격시험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 감가상각 이 문제는 실무 문제 안 나오면 이론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연결해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내용도 꼭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시라라고 협박을 드립니다. 날짜는 10월이죠. 전표월 10월에 18일이고요. 차변 수선비. 판매관리비 수선비고요. 금액이 얼마냐면 15만원. 라인 바꾸시고 대변에 카드 결제했다. 미지급금이죠. 거래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미지급 거래처가 카드회사 현대카드입니다. 차변의 수선비 15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15만원으로 전표 입력하셨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시죠. 11월 24일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고 현금을 기부했다. 대변의 현금, 차변의 기부금. 굉장히 쉬운 문제. 네, 그냥 그저 주는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 땡큐 한마디 속으로 하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날짜는 11월 24일이고요. 굉장히 좀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 날짜 작성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날짜에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입력할 건데요. 대변의 현금이니까 출금으로 갑니다. 기부금,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금액은 얼마라고요? 100만원. 자, 전표 입력 8문제 마무리 지었고요. 붕괴 틀렸다, 조금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반복해서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 5번 수정 문제 가시죠. 1번 문제 9월 14일 내용인데 영업부에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차를 구입하면서 돈을 현금을 지급했대요. 근데 취득세 13만원을 뭐로 처리해? 세금공과 이거 탈락. 네. 차 사면서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는 매입 재비용이니까 원가에 가산하셔야죠. 따라서 세금 공과를 뭐로 바꾸셔야 된다? 차량 운반구로 바꾸셔야 되는 문제이시죠. 금액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월이 9월에 14일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차변의 세금 공과 대변 현금 13만원, 금액은 이상 없으시죠. 결론은 세금과 공과를 뭐로 고쳐라? 차량 운반구로 고쳐라 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를 차량 운반구로 이쁘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이 2번 문제인데요. 우리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은 매출거래처 직원. 자, 축의금 지급했는데 매출거래처 직원이라면 접대비일 거고요. 우리 회사 직원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뭐다? 복리 후생비다. 이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몇 월 며칠에? 11월 21일에. 전표월 11월 선택하시고요. 날짜 21일로 가시면 차변에 아니나 다를까 접대비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접대비가 아니라 우리 직원이라면 이 접대비를 뭐로 바꾸셔야? 복리후생비로 800번 판매관리비에 복리후생비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5번 수정 문제 입력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문제 결산 문제 넘어가 보시죠. 자, 결산이 4문제인데요. 4문제 중에서 수동 자동부터 확인해 보신다면 4번 문제가 자동이시고 나머지 1, 2, 3번은 수동입니다.
1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계산, 2번 가지급금 적립.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1번 문제나 2번 문제는 전산회계 2급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3번 문제, 이 3번 문제는 사실은 과거에 전산회계 2급이 아니라 전산회계 1급과 세무 2급까지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문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결산일 현재 송무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이 있다. 이 대여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우리는 돈을 빌려줬고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이자는 비용이 아니라 이자 수익이고요. 이걸 미수, 못 받았다라는 거죠. 수익인데 못 받았으니까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이 발생할 것이고 대변에 뭘 못 받았다? 이자 수익을 못 받았다. 대여금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이자를 못 받은 거죠. 자, 전표 입력합니다. 결산분계니까 수동분계 12월 31일이시고요. 차변에 못 받은 수익, 미수 수익이 있습니다. 얼마를 못 받았다라고요? 6만원. 금액은 6만원 되겠고요. 대변에 뭘 못 받았다라는 거? 이자 수익이죠. 6만원. 차변의 미수 수익 6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6만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2번. 가지급금 계정이 있다. 자, 가지급금 계정은 가계정이니까 결산 때는 없어져야 되는데 돈을 현금이나 다른 것으로 여타 지급하면서 차변에 가지급금 계정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있는 저 가지급금은 대변을 줄이면서 이 가지급금은 주식회사 홍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건데 가지급금을 잘못 잡아넣었다라는 거죠. 대변의 가지급금을 줄이면서 차변의 외상매입금으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 12월 31일 대변의 가지급금 먼저 뺄까요? 가지급금을 얼마를 15만원을 줄이면서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이다라는 거죠.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홍상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했고요. 자, 만약 우리 문제에서 그럴 수 있어요. 가지급금이 금액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15만이라는 금액이 나오지만 만약에 문제상에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합계 잔액시산표, 우리 절친이 합계 잔액시산표에 가셔서 엔터 12월 31일 날짜에 가지급금을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차변 15만원, 대변 15만원. 왜? 제가 전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애초에 금액은 차변에 6월 30날 15만원이 차변에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이 문제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 우리 옆에 합찬씨라고 친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자, 3번 문제 가시죠. 드디어 나왔네. 통장에 잔액이 마이너스 90이랍니다. 자, 결산을 하는데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90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기말 잔액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마이너스를 없앤다라고 하면 차변의 통장에 90만 원의 금액을 입금을 하시면 돼요. 돈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 통장의 마이너스는 기존 잔액보다 인출을 더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단기 차입금이란 계정으로 대체를 합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 마이너스 된 것을 금액을 제로로 만들면서 그걸 차입금으로 대체한다라는 거고요. 이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 관리하셔야죠. 네, 행복은행이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표 입력하시죠. 1번 전표 12월 31일 차변에 보통 예금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걸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음수를 없애기 위해서 금액을 90만원 입력을 할 거고요. 이걸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가 은행이죠. 행복은행.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결산, 수동분계 마무리 지었고요. 자, 자동분계 가보시죠. 메인 화면 결산 재무제표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실 거고요.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 기말상품 재고액이 700이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자, 기초상품에서 상품 매입을 더한 판매 가능한 상품이 나오고요. 여기에 기말상품을 얼마를 입력해 주신다. 700만원. 입력하시면 매출원가가 자동 분계되는데 금액만 넣는다고 분계되는 건 아니라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거. 뭘 빠뜨리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전표 추가해서 반드시 추가하시고
결산 분계 완료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긴장되기 때문에 이 전표 추가를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반드시 뭘 하느냐. 일반 전표 12월 31일 조회 눌러서 결차 결대에 대한 매출원가 분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만약 상품 분계를 잘못 입력했다면 이 매출원가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이 매출원가 금액으로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기말 상품을 입력을 했느냐 하시 안 했냐로 채점하기 때문에 분계만 되어 있으면 맞는 걸로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서 장부 조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문제인데 2사분기 4월에서 6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수수료 비용. 자, 몇 월에 뭐가 얼마냐라고 물었죠. 4월부터 6월까지의 수수료 금액을 조회하셔야 된다. 이 내용은 당연히 어디에서? 월계표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합자는 안 되고요. 월계표가 제일 쉽습니다. 자, 메인하면 장부관리에 월계표, 일계표가 아니라 월계표시죠. 상단 월계표 선택하시고 문제는 4월부터 6월까지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 아래쪽에 수수료 비용을 물었습니다. 판매관리비에 대한 수수료 비용 얼마이다? 6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월계표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실 건요. 예를 든다면 저희는 지금 수수료 비용이니까 답은 60만원이세요. 이거 말고 위에 조금 올라가면 통신비 있으세요. 통신비 금액이 3개시죠. 3가지입니다. 69만 8천원, 8만원, 77만 8천원. 차이가 뭐냐면 통신비 금액 중에 첫 번째 69만 8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거고요. 대체는 현금이 아닌 겁니다. 이 걔는 합계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신비가 현금 지출이 얼마냐 물으면 69만 8천원이 답이 되고요. 통신비 전체 지출액을 물으면 77만 8천원이 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월계표에서 확인했고요. 답은 얼마라고요? 60만원. 2번 문제요. 1월부터 6월 중에 복리후생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달. 네, 기본적이죠. 월 단위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어디에서? 총계정 원장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손표장부에서 총계정 원장 월 단위 비교 메뉴시죠. 열어주실 거고요. 1월부터 문제에서 언제까지 비교를 해? 6월까지 비교를 합니다. 계정 과목에 P2번 하셔서 판매관리비 중에 복리후생비 물었죠. 800번대 복리후생비 811번 뒤쪽도 811번 그러면 복리후생비 월별 지출 금액이 나오고요. 가장 많이 지출한 달, 가장 많이 작게 지출한 달, 가장 많이 지출한 달은 2월입니다. 180만원. 가장 작은 달은 5월이죠. 30만원. 따라서 180만원에서 가장 작은 30만원을 차감을 하시면 나머지 차액 얼마가 150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6월 말 현재 거래처 인천상사에 대한 거래처에 대한 내용을 물었다.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물으면 무조건 무엇이다? 거래처 원장이시죠?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주실 거고요. 기간은 문제에서 6월 말 현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로 검색을 합니다. 계정 과목은 문제에 물었는 선급금을 물었고요. 거래처는 전체 거래처 다 불러오시고 우리 문제에서 인천상사 물었습니다. 인천상사 거래처 원장의 선급금 잔액이 얼마이시다? 520만원 확인되십니다. 자, 조회 세 문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 전3회기 2급 101회 기출문제 실무풀이를 해드렸는데 분계 같은 경우 반복적 틀리는 건 실수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고요. 101회 문제 이론도 정리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 준비하시면서 실무 문제가 되건 이론 문제가 되건 궁금한 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을 단시간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